안녕하세요. 내 고향 네트워크 복지광장의 박시연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고 어머니의 인심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 혹시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재래시장을 사랑하는 이수길 사진작가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일산 5일장 함께 가볼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고향이라 이름 지어진 지 600년이나 된 고향시. 그 오랜 역사만큼 의미 있고 구경할 곳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고향시에는 흥겨운 흥정 한바탕이면 싸고 기분 좋게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일산 5일장인데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5일장 틀을 카메라 담는 장돌뱅이 사진작가 이수기입니다. 인적 없는 이른 아침의 일산 5일장. 하지만 일찍부터 분주한 곳이 있는데요. 이제는 시골에 가도 잘 볼 수 없는 정겨운 떡방앗간.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떡 만들기에 주인장의 손길이 바쁜데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쫄깃쫄깃하네. 식을수록 맛이. 몇십 년간 이곳에서 떡을 만들어 온 주인장. 떡맛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 맛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다, 모시고. 주인장 말처럼 다른 떡들도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쳤던 거. 맛있는 떡 다 써보세요. 네.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 콩가루 맛이 입안에 확 퍼지는데요. 아우. 따봉해, 따봉. 역시 궁전이네. 어느새 시장 안이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일산 시장은 자주 오시나요? 그렇죠. 제가 고향이고 또 지금 일산에 살고 있어서 장날이면 장날마다 찾아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다음에 특히 일산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찾아오는 골목이 바로 이 골목이죠. 여기에는 지금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할머니들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의 자식들.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평생토록 보따리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켜서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을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항상 찾아오고. 시장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어이구. 오랜만이야. 아니, 저 지난주 두 장은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와서 못 나오셔서? 오늘 장날에 충북달이 뜨거워서 어떻게 이거? 눈길을 사로잡는 추억의 뻥튀기 기계인데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뻥튀기 장사였지만 이제는 재래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진풍경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하신 노부부와 제가 알고 지낸 지가 꽤 됐는데요. 그래서 허물없이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간의 안부도 묻고 정겨운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웬 비교줘, 손영락? 이제는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뻥튀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린 시절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를 보고 있자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곤 했는데요. 어마어마하네. 이야. 귀를 막고 뻥 소리를 듣고 나면 맛있는 뻥튀기가 마술처럼 쏟아져 내렸는데요. 다시 봐도 정겨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갓 튀겨진 뻥튀기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구수한 맛이 나요, 구수한 맛. 인스턴트 과자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구수한 그 맛에 자꾸 손이 가는데요. 그 소중하고 정겨운 맛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마지막 남은 뻥튀기 한 톨까지 알뜰하게 담아주시는 노부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참 보기 좋은데요. 일산 오일장의 정겨운 풍경이자 구수한 뻥튀기의 맛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뻥튀기에 이어 일산 오일장에 오시면 꼭 맛봐야 할 추억의 주전부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보여줘야지, 껍데기를. 이것은 달달하면서도 바삭한 맛이 일품인 유과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주인 아주머니가 서둘러 유과 만들 준비를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드디어 유과 만드는 과정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석에서 갓 만들어진 유과의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물엿이 달지도 않고 현미가 잘 볶아져 고소합니다. 그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일산 오일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있는 국수집입니다. 여러분이 일산 오일장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렸으면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옛날 전통 방식으로 국수를 뽑는 집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 오일장 350여 개 집을 다녀봤어도 이와 같이 옛날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 국수를 뽑아내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국수를 사서 먹지만 예전에는 이런 국수집에서 국수를 사다 먹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추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인장 말에 의하면 기계화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국수보다는 시간과 정성이 배로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신이 뽑은 국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국수 맛 또한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보통들은 공장에서 자연건조 안 시키고 전기로나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말리는데 그런 말리는 국수랑 지금 이렇게 자연건조 시키는 국수랑은 맛 차이가 많아요. 시중에서 파는 마트에서 나오는 그런 국수보다 훨씬 더 쫄깃하고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한 발 한 발 누빌수록 정겨운 일산 오일장. 발길 닿는 곳마다 시끌벅적,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특히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맛깔나면서도 푸짐한 먹거리입니다. 일산 오일장에 오시면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가 일산 오일장의 명물 등갈비입니다. 일산 오일장을 걷다 보면 노천에 들어서 있는 등갈비 가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커다란 뼈에 푸짐한 살점과 함께 일대를 자욱하게 채우는 구수한 연기가 시장길을 자극합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여기 숯불에다 이렇게 싹 두니까 고소한 맛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안 파는 것이 없는 일산 오일장인데요. 동물원에 가야만 동물을 볼 수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그야말로 최고의 별천지입니다. 할머니 손잡고 시장 구경 왔다가 애완용 붕어까지 손에 든 아이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애완동물이 있는 일산 오일장.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구경할 게 참 많은 곳입니다. 일산역에서 일산시장 인근까지 좌판이 꽤 넓게 펼쳐지는 도심 속 정겨운 추억의 장소 일산 오일장은
3일과 8일에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몸으로 전해지는 구수한 인심과 정, 그리고 입으로 쏙 들어가는 주전부리를 소개하고 사진으로 담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네요. 오늘 저와 함께 일산장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가까운 장날에 가족 여러분과 함께 볼거리 듬뿍, 먹거리 듬뿍인 일산 5일장의 시골 맛을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양시 명소 일산 5일장. 이곳에 가면 빡빡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과 인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이 살아있고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일산 5일장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일산 5일장으로 소중한 추억 만들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이 가득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희망을 선물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 함께 동행해 보시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봉사활동을 위해 나선 사람들. 국내의 한 인터넷 기업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희망하우스 행사 참가자들입니다. 절대 다치지 않도록 각 조별로 도장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할 바랍니다.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협회 책임자가 참가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안 다치게 하는 도착한 곳은 충남 예산. 3조, 4조, 5조, 6조. 영진아! 희망하우스는 저소득계층에게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주는 행사로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매달 실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를 나누고 조별로 봉사 장비들을 챙깁니다. 일단 내려놔. 하나 내렸잖아. 하나 내렸잖아. 일단 밖에 두세요. 2조 조장마트. 처음 보는 봉사자들이 여럿 있어서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저는 22살 정다은입니다. 경험자와 초보자들이 적절하게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도배가 절실하게 필요한 집입니다. 봉사 경험이 많은 경험자들이 능숙한 솜씨를 선보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상태 뭐 시골집이 뭐 좀 다 그렇긴 한데 좀 청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도 좀 많이 안 하신 상태고. 풀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풀칠하는 법을 경험자가 초보 조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르실 때 양쪽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지, 안 그러면 잘 안 붙거든요.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잘 발라주시면 돼요. 처음이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만한 칼 긁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합니다. 동진 친구하고 전 친구가 상단을 뺑 굴러가는데. 풀칠 집에서도 해본 적 있으세요? 풀칠이요? 집에서는 할 일이 없었는데. 처음 몇 번째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4번째. 네. 네. 하면 할수록 되게 보람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도배만 해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요. 그게 마무리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요. 네. 되게 처음하고 비교해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해도 아직 뭐 아니야. 딱 마실 적 있었어.
행사를 주관한 희망브릿지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이게 좀 할만하세요? 좀 오전 지나니까? 조금 알겠어요. 도배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장판을 까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경험자들이 장판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장님 장판 까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것도 다 여기서 봉사하면서 다른 봉사자분들이랑 좀만 더. 오케이. 잠깐만. 됐어요? 그리고 집들을 잘 정리합니다. 오케이. 쓸어서 이거는 이번 거랑 다 남자 빼야 된다. 네. 이제 장비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몇 개인지 세는지. 몇 개 갖고 오고 이런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음 봉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도배기구들을 정리합니다. 처음 할 때는 그냥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집이 이게 나중에 이제 봉사 끝나고 나면 이게 집이 싹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고 근데 도배만으로도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김학수 화이팅! 정말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하나둘 모여 지어진 희망하우스.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레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가톤 밴드의 이야기인데요. 달콤한 사운드가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반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 1집 앨범을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가톤 밴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수의 앨범을 낸 아가톤 밴드의 리더 나겸 씨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익숙치 않은데 오늘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는 드러머 정수 씨는 익살스러운 포즈로 촬영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반대쪽으로 보실까요? 저희 밴드는요 팝 음악을 대중적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작곡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앨범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좀 향유를 잘 못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와 청계천 등 길거리에서 공연을 펼치며 인디 음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아가톤 밴드. 처음에는 그저 음악을 즐기기 위해 공연한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팀의 막내 미나 씨의 촬영이라 그런지 언니 오빠들의 응원 소리가 한층 더 커진다. 괜찮아. 웃는 게 더 분위기는 훨씬 좋아요. 웃는 상이라.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필 사진 촬영이 끝났다. 촬영이 끝난 후 공연이 있는 파주로 향하는 길. 직접 공연 장비들을 들고 다니며 설치하는 것도 멤버들의 몫이다.
거리 공연, 버스킹 공연할 때는 항상 다 가져가고 다녀요. 힘들지 않으세요? 일일이 다 설치하고. 이거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제가 버스킹 공연을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체계적으로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좀 힘은 드는긴 한데 정수가 힘이 세니까. 오늘의 공연을 위해 장비도 세팅하고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며 긴장을 푸는 멤버들. 벌써부터 관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밴드 아가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초청을 받아서 버스킹 공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녹슨 기차길이라는 저희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굉장히 잔잔하고 여유로운 그런 곡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매력적인 나겸 씨의 목소리에 빠져든 아이들. 아가톤 멤버들은 각각 록그룹, 우쿨렐레 등 다른 팀으로도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가톤 활동을 할 때는 특유의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한다. 더워서 많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공연해야죠. 저희 이번 무대 마치고 이따가 저녁에 7시 메인 스테이지로 이동해서 한 차례 공연이 있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다시 한번 공연이 시작됐다. 오늘 아가톤에게 주어진 메인 스테이지 무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낮 공연보다는 훨씬 관객 수가 늘었다. 자전거가 나갑니다. 헤이 안녕 안녕하세요. 헤이 친구들 한동안 힘했었지.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지. 오늘은 콧노래를 불러. 오늘은 콧노래를 불러. 그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아가톤의 음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음악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세상이 따뜻함을 전하고 저희 팀도 다 같이 더욱더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또 힘이 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톤 파이팅!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래서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아가톤 밴드. 그래서 음악 활동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음악 활동도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과 지역 축제 소식입니다. 2014 광대연극제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안리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야외에서 하는 연극과 소극장 연극 등 다양한 해변로 연극을 경험해보세요. 제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만화와 다양한 전시, 사인회 등 만화책의 숲속에서 상쾌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2014 춘천 인형극제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춘천 인형극장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극들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추억들을 만나보세요. 제5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영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가장 위대한 전쟁,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원하는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4 논산 고구마 축제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금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고구마 음식과 고구마 캐기 체험 등 고구마와 함께하는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복지TV는 전국의 지역 축제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인천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촌 이야기,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어린이 응원단 안젤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